네, 안녕하십니까. 1인 지식기업가 양재호입니다. 오늘 책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 책입니다.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비즈니스북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 책은 원래 나온 지 50년도 넘은 책이에요. 근데 성공의 법칙이라고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번에 개정돼서 나왔습니다. 제목이, 한글 제목은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인데 영어 제목은 사이버네틱스예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일단 사이버네틱스라는 거 무슨 뜻인지 일단 알아야겠죠. 스타크래프트 좀 해보신 분이라면 사이버네틱스가 뭔지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죠?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보면 새 종족이 나오고요. 그 새 종족이 우주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에서 생산되는 유닛을 가지고 전투에 참교시켜서 싸우게 되는데, 누구보다 빨리 광물을 캐내고 누구보다 빨리 더 새로운 연구소를 짓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더 고급 유닛을 만들어내서 이제 전투에 투입시켜야 승률이 높아지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근데 테란, 저그, 프로토스 세 가지 종족이 있는데, 이 프로토스 종족에 보면요,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질럿이라는 유닛을 뽑게 돼 있고, 그 두 번째로 드라군이라는 걸 뽑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드라군은, 질럿은 그냥 일반 병사인데 생물이에요. 근데 드라군은 질럿, 다친 질럿들을 갖다가 사이보그처럼 털갑을 씌워가지고 뇌만 심어 놓은 거죠. 나머지 팔다리 이런 거는 다 기계예요.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을 생산하는데요, 처음에는 질럿밖에 생산을 못해요. 근데 이 사이버네틱스 코어라는 건물을 지으면 그 드라군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그 사이버네틱스 코어라는 건물을 지어야만 드라군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이버네틱스 코어, 바로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이 뭐냐면 기계와 소통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이버네틱스가. 그 기계와 소통하는 중심 건물을 지어야만 기계 유닛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게 바로 사이버네틱스가 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 책 제목,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되어 있는 이 책 제목, 즉 정신과 사이버네틱스,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정신과 소통하기라는 뜻이죠.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이, 즉 정신을 컨트롤하고 제어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으로 구체화시키면 그게 곧 나를 통제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원리가 그겁니다. 지금 상상하라 현실이 되리라, 크게 상상하는 만큼 크게 이룬다, 뭐 별책이 다 있는데, 그런 거 들으면 약간 사이비 종교 집단 같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무슨 그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책들의 기원이죠. 근데 왜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느냐면, 이 책을 쓴 분이 성형외과 의사예요. 성형 수술을 시켜주고 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성형 수술을 딱 해주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이 완전 180도 바뀌어서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형 수술을 해도 변화 없이 그대로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즉 외모의 변경이 사람의 삶을 변경시켜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삶을 변경시켜주는 건 뭐냐 이거죠. 바로 정신의 개조예요. 정신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내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만 인생이 바뀌고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게 이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은 페이지가 530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일이 다 읽으시기는 쉽지 않은 책이고, 내용도 쉽지가 않아요. 이 어투 자체가 의사 선생님이라서 쉽게 써진 책은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쉽게 읽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보면은 챕터별로 맨 뒤에 성공 트레이닝 해가지고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따라해보시는 걸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이 책은 무려 챕터만 16챕터나 돼요. 16장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뭐 따라해보세요를 16개를 다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딱 10개예요. 지금 제가 10개를 표시를 해왔는데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해야 될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철저하게 연구하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즉 어떤 멘토를 정해가지고 그 멘토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죠. 이게 스스로 개발을 해서 뭘 하는 것보다 멘토를 따라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정설처럼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공 트레이닝은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5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 5가지 기본 원칙을 차례대로 보면, 목표를 설정하라, 그 다음에 신뢰하라, 그리고 긴장을 풀어라, 그리고 학습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입니다.
목표 설정, 신뢰, 긴장을 풀고 학습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5가지 사항들을 실제로 어떻게 하냐 하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딱 스케치한 다음에 그거를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그게 마치 직접 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거죠. 저는 그냥 그분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실제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상을 계속 반복하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진짜로 내가 그걸 했던 것 같은 그런 착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경험을 머릿속에 넣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연구 결과입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거를 습관이 형성화되는 21일 동안 반복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번째 성공 트레이닝 기법이 되겠고요. 3번째 성공 트레이닝 기법은 생각만 했던 거를 종이와 펜을 만들어서 그림도 그려보고 스케치를 해가지고 정신적인 윤곽을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그거를 영화 보듯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그 기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주장하시는 바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처리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더 원띵이라든지 제로 투 원이라든지 멀티태스킹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책들도 많잖아요. 그쪽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하는 거니까 너무 여러 가지로 정신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5번째 성공 트레이닝은 부정적인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나는 이미 내가 원하는 타입의 사람이고 새로운 타입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자기를 계속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사이코 사이버네틱스예요. 이 제목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늘 기억하고 계시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나에게 덧입히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3번씩 웃어라 뭐 이런 거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6번째 성공 트레이닝으로 인생의 불필요한 짐을 벗어던져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인생의 불필요한 짐들이 있는데 제일 불필요한 짐은 바로 감정적인 부담감이에요. 내가 저걸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있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들 있죠. 그런 것들은 과감히 떨쳐버려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성공 트레이닝 6번째 트레이닝 기법이 되겠고 7번째 트레이닝 기법은 자동 실패 메커니즘 때려부시기입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때려부시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바꾸면 어떤 얘기냐면 긍정의 힘이에요. 부정적인 생각들에 민감해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과감히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곧바로 수정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취함으로써 긍정적인 요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주장은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가장 도전적인 일이고 가장 큰 보상에 따르는 훈련인데 바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좀 원한 관계에 있거나 되게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딱 2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거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게 가능한가? 이게 무슨 보살이 아닌다면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마음속에 진짜 되게 응어리처럼 젖어있는 되게 큰 부담들을 진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요. 저는 보살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게 참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만약에 이게 가능한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한 번에 쉽게 떨쳐버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번째 트레이닝 기법은 억압과 위축 그리고 지나친 자기 억제를 치유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 했고요.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 2번째로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라. 3번째로 자신에 대한 비판을 멈춰라. 4번째로 평소보다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라. 5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려라 였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려라 라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는데 여러분 왜 결혼하시기 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결혼을 하는 걸 꼭 해야 합니까? 이렇게 왜 결혼하신 분한테 이렇게 여쭤보죠.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이 야 결혼을 하지마 최대한 늦게 완전 인생의 무덤이야 막. 그런데 저한테 되게 울림으로 다가왔던 한 분이 답변을 해주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결혼이라는 거는 무조건 후회하게 될 거야 하게 되면. 그런데 안 해보고 후회하는 거하고 해보고 후회하는 거는 천지 차이야. 그러니까 꼭 해고 후회하도록 해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아직도 머릿속에 잘 떠오르는데 마치 여러분 저기 또 고백하는 거랑 똑같죠? 고백 안 하면 후회하고 고백해도 후회할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백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리고 또 기혼자시라면 하루에 2번씩 꼭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라는
말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10번째 성공 트레이닝 기법은 기적 같은 효과를 내는 긍정적인 자아를 선언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효율적으로 일하고 성공적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다. 또 신중히 경청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등등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자기한테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트레이닝을 시키면 기적 같은 효과를 일궈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어떤 자기계발 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학적이고 또 너무 과학책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쪽 분야에 계신 분은 아니고, 왜냐면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실증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되는 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 읽으면서 뭐 이런 얘기를 썼어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당연한 얘기를 또 하고 있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느 한편으로는 지금 자기계발서들에서 경제 경영책들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벌써 이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여져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떤 자기계발의 고전으로서 어떤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책의 원리를 정리를 해드리면요.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즉 정신세계와 소통하는 것, 자기 자아를 통제한다는 뜻이고요. 또 성공을 원한다면 그 성공을 하게 되는 방법, 즉 성공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자기 체면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적인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볼 가치가 있는 거고요. 사실 또 그게 돈 드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명상한다 생각하고 또 따라할 수도 있고, 또 안 돼도 그만이니까 또 나 자아 성찰하는 계기를 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 들었고,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좋은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비즈니스북스 출판사에서 출판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부와 성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맥스웰 몰츠의 성공의 법칙 책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